눈꺼풀이 이유 없이 파르르 떨릴 때마다 혹시 큰 병이 아닐까 걱정되셨던 적 있으신가요? 저도 그랬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반복되는 눈떨림에 잠도 제대로 못 자고 혹시 뇌질환이나 중풍의 전조는 아닐까 불안한 마음에 병원도 찾아가 봤지만 명확한 원인도 방법도 없이 돌아서야 했던 기억 어르신들도 있으시지요. 그런데 믿기지 않겠지만 단 3분 손가락으로 살짝 누르고 문지르는 습관 하나로 그 오랜 떨림이 멈췄습니다. 병원에서도 말해주지 않던 이 방법을 오늘 처음 공개합니다. 경기도 수원에 사는 69세의 김연수 여사는 평생을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온 분입니다. 남편이 일찍 은퇴하면서 가게 형편을 책임지느라 시장에서 반찬 가게를 하셨고 자식들 교육비에 손주들 용돈까지 챙기느라 본인을 위한 시간은 단 하루도 없었다고 말합니다. 아침 일찍부터 시장에 나가고 밤늦게 들어오는 생활을 수십 년간 반복하면서도 그저 건강하게 하루하루 버틴다는 마음으로 견뎌오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 이상한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눈꺼풀이 파르르 떨리는 현상이었습니다. 처음엔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했고 며칠 지나면 괜찮겠지 하고 넘겼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 떨림은 멈추지 않고 점점 잦아졌습니다. 특히 장을 보고 돌아와 앉아 쉴 때나 밤에 TV를 보다가 갑자기 눈 밑이 떨리기 시작하면 깜짝 놀라 손을 갖다 대보지만 떨림은 계속되었고 때로는 하루에 10번도 넘게 반복되는 날도 있었습니다. 동네 친구들은 그거 나이 들면 다 그래, 나도 그래 라며 대수롭지 않게 말했지만 김 여사는 마음 한구석이 자꾸 불안했습니다. 혹시 이게 중풍의 전조가 아닐까, 신경계 이상이나 뇌질환의 초기 증상일까 하는 생각이 자꾸 머리를 떠나지 않았고 그래서 결국 근처 병원 신경과를 찾았습니다. 그러나 병원에서는 눈꺼풀 떨림은 대체로 피로, 스트레스, 눈의 건조 등으로 발생할 수 있으며 큰 병은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말하며 특별한 치료 없이 휴식과 영양을 권했습니다. 그렇게 안심하라는 말은 들었지만 여전히 떨리는 눈은 김 여사의 일상을 계속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녀가 가장 괴로웠던 건 사람들과 눈을 마주치는 일이 꺼려졌다는 점입니다. 동네 노래교실에 가도 악보를 똑바로 볼 수 없었고 손주가 보내온 스마트폰 영상도 오래 보지 못했습니다. 자꾸 눈이 떨리다 보니 집중이 어렵고 글자가 흐릿하게 보이거나 어지럼증까지 느껴질 때도 있었다고 합니다. 남편은 너무 민감하게 구는 거 아니냐며 대수롭지 않게 여기기도 했지만 본인에게는 하루하루가 고통이었습니다. 특히 밤의 조용한 방 안에서 떨림이 심해질 때는 불면까지 찾아왔고 새벽녘까지 뒤척이다 겨우 잠에 들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TV 건강 프로그램에서 한 노인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분도 눈꺼풀 떨림으로 고생했지만 간단한 마사지를 통해 증상이 멈췄다는 경험담이었습니다. 처음엔 믿지 않았지만 워낙 간단하고 돈도 들지 않기에 따라 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하루 3분의 마사지 습관. 놀랍게도 첫날 밤에는 떨림이 한 번도 느껴지지 않았고 며칠 후에는 전혀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김 여사는 이 간단한 방법으로 자신이 그렇게 오래 괴로워했던 증상이 멈춘 것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제야 그녀는 알았습니다. 우리가 겪는 많은 고통은 꼭 비싼 약이나 치료가 아니라 작은 습관 하나로도 충분히 나아질 수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눈꺼풀 떨림이라는 증상은 단순히 눈의 피로나 일시적인 경련증으로 여겨지기 쉽지만 실제로 많은 어르신들이 이 증상으로 인해 크고 작은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연세가 들수록
눈 주변 근육이 약해지고 눈물이 줄어들어 눈이 쉽게 건조해지기 때문에 이런 작은 근육의 떨림이 더욱 자주 발생하게 됩니다. 문제는 단지 증상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 삶에 주는 영향입니다. 반복적으로 눈꺼풀이 떨릴 때마다 시선이 흔들리고 집중력이 흐트러지며 사람과의 눈맞춤이나 일상적인 독서, 텔레비전 시청조차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눈 아래가 스스로 움직이는 것을 느끼는 순간부터 불안함이 시작되고 그것이 병에 대한 공포로 이어져 밤잠을 설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병원에서는 종종 이 증상을 큰 문제가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일시적인 것이며 스트레스나 피로에서 비롯된 것이니 휴식을 취하면 괜찮아질 것이다 라는 말로 넘기기 쉽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 증상이 몇 주, 몇 달, 심지어 몇 년씩 이어지는 분들에게 그 말은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특히 연세가 있는 분들은 단순한 눈떨림도 큰 병의 신호가 아닐까 하는 걱정을 하기 마련입니다. 혹시 뇌졸중의 전조일까? 신경계에 이상이 생긴 걸까? 파킨슨병이나 안면경련의 초기 증상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걱정을 안고 병원을 찾아도 명확한 원인, 진단이나 치료법을 제시받기 어렵다는 데 있습니다. 뇌파 검사나 영상 검사에서 특별한 이상이 나타나지 않으면 결국 권해지는 건 휴식과 간단한 영양제 섭취 혹은 스트레스 관리뿐입니다. 물론 이러한 방법들이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이미 생활의 질이 낮아진 상태에서는 충분치 않습니다. 무엇보다 연세 많은 분들일수록 몸의 회복력이 느리고 작은 증상에도 불안함을 더 크게 느끼기 때문에 아무 이상 없다는 말보다도 어떻게 하면 나아질 수 있을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이 더 필요합니다. 눈꺼풀 떨림은 보통 안검근이라는 아주 얇고 작은 근육의 미세한 경련에서 시작됩니다. 이 근육은 하루 종일 눈을 뜨고 감는 데 쓰이며 외부 자극이나 피로에 매우 민감합니다. 특히 스마트폰이나 TV 같은 화면을 오래 볼 경우 눈의 움직임이 적고 깜빡임이 줄어들면서 눈 주위 근육이 과도하게 긴장하게 됩니다. 여기에 나이로 인한 혈액순환 저하, 수분 부족, 마그네슘이나 칼륨 등 미네랄 부족이 겹치면 작은 떨림이 쉽게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더불어 현대 사회에서는 노인분들도 자녀의 부탁이나 손주의 영상통화, 스마트폰으로 사진 보기 등으로 인해 눈을 혹사시키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과거보다 훨씬 더 눈에 부담을 주는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말이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런 생활 습관이나 환경에 대한 고려 없이 단순히 나이 탓으로만 돌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많은 어르신들은 눈떨림이 심해져도 그저 이 나이면 다 그렇지 하며 참고 지나가곤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우리 몸의 작은 신호일 수 있고 이를 잘 다스려주기만 해도 훨씬 편안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근육이 굳고 피로가 쌓여 있으면 그 부위가 저절로 떨리듯 눈꺼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처럼 자주 나타나는 눈꺼풀 떨림은 단순한 증상,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질 수 있으며 단순한 안약이나 약물보다도 일상 속에서 스스로 할 수 있는 관리법이 더욱 효과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눈가 마사지입니다. 이 마사지는 단순한 손자극이 아니라 경직된 눈 주변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고 혈액순환을 돕고 나아가 신경계의 과흥분을 조절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입니다. 물론 이 방법도 하루아침에 기적처럼 나아지는 마법은 아니지만 꾸준히 실천하면 점차 눈떨림이 줄어들고 피로감이 완화되는 효과를 직접 느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약물이나 비용 부담 없이 스스로 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잠시 후에
제가 알려드릴 특별한 지압점 3곳은 단순히 눈꺼풀 떨림을 멈추는 데서 끝나지 않고 눈의 피로와 안구 건조에도 효과가 있으며 꾸준히 실천하면 시야가 맑아지고 집중력까지 개선된다는 놀라운 반응을 받은 방법입니다. 특히 마지막에는 70세 이상 어르신에게 꼭 필요한 보너스 루틴까지 소개해 드릴 예정이니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꼭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는 많은 분들이 직접 따라 하실 수 있도록 눈꺼풀 떨림을 멈추는데 탁월한 효과를 보이는 3분 마사지법을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방법은 제가 직접 수년 동안 환자들에게 적용하며 꾸준히 개선된 방식으로 특히 연세가 있으신 분들도 안전하게 실천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준비물은 따로 필요하지 않으며 단지 따뜻한 손과 조용한 마음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하루 3분이면 되기 때문에 식사 전이나 아침 기상 후 혹은 잠들기 전 간단히 시간을 내어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마사지는 총 3가지 지점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각각의 위치와 자극 방식에 따라 효과가 달라집니다. 첫 번째 지점은 눈썹 안쪽 시작점, 즉 정명혈이라는 곳입니다. 이 부위는 양눈 사이, 콧대 위에서 눈썹이 시작되는 지점 바로 아래이며 눈물샘과 신경이 밀접하게 연결된 자리입니다. 이곳을 자극해주면 눈 주변 혈류가 원활해지고 근육의 미세한 긴장을 완화시켜주며 동시에 눈물샘 기능을 자극해 눈의 건조함도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극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양손의 검지나 중지 끝을 이용하여 이 지점을 살짝 눌러주세요. 너무 세게 누르지 말고 시원하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10초간 누른 뒤 그 자리에서 시계 방향으로 아주 작게 원을 그리듯 20초간 부드럽게 돌려줍니다. 이 동작을 양쪽 각각 2번 반복해 주세요. 두 번째 지점은 관자놀이 부근, 태양혈이라 불리는 부위입니다. 이곳은 오래전부터 두통, 눈피로, 안면 긴장 해소에 효과적인 부위로 알려져 있으며 특히 눈떨림과 연결된 안면 신경의 압력을 풀어주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부위 역시 양손의 중지를 이용해 양쪽을 동시에 누르되 이번에는 약간 깊숙이 눌러도 좋습니다. 천천히 10초간 눌러준 후 압박을 멈추고 동일하게 원을 그리듯 20초간 마사지합니다. 관자놀이 주변은 얇고 예민한 피부이므로 손끝이 따뜻한 상태에서 마사지하면 흡수가 더욱 잘 되며 실제로 이 동작만으로도 눈의 긴장이 눈에 띄게 줄어드는 분들이 많습니다. 세 번째 지점은 눈 아랫뼈, 즉 승흡혈이라고 불리는 부위입니다. 눈동자 바로 아래, 광대뼈가 시작되는 경계선 근처로 눈 주변 근육 중 특히 하응원 부위의 긴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지점입니다. 여기를 자극하면 눈떨림뿐 아니라 눈 밑 다크서클, 부기 완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자극 시에는 손가락 끝으로 꾹 눌러주는 것이 아니라 지그시 누르며 상하로 살살 흔들듯 움직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약 15초간 누르고 이후 부드럽게 좌우로 움직이며 또 15초간 마사지 해주세요. 손끝의 온기와 함께 마사지가 이루어지면 근육이 이완되면서 눈꺼풀 떨림도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이 3가지 지점을 각각 자극한 후에는 전체적으로 눈 주변을 손바닥으로 감싸듯 덮고 10초간 조용히 쉬어주세요. 이 짧은 휴식은 마사지 효과를 마무리하는 데 중요한 단계로 손의 온기가 눈가에 전달되면서 신경계가 안정되고 심리적인 안정감도 함께 느낄 수 있게 됩니다. 특히 이 동작은 수면 전에 시행하면 숙면을 도와주는 효과도 있으며 하루 동안의 눈 피로를 회복시키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마사지를 하시기 전에는 손을 따뜻한 물에
씻어 천을 높여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손끝이 차가운 상태에서는 피부에 자극이 되거나 근육이 긴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너무 배가 고프거나 과식한 직후에는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적인 시간대는 식사 후 30분, 올 시간 사이, 혹은 취침 30분 전이 가장 적합합니다. 아침에 하신다면 기상 후 가볍게 세수한 뒤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신 후 시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처음에는 동작이 어색하거나 정확한 지점을 찾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매일 같은 시간에 반복하다 보면 손끝의 감각이 익숙해지고 점차 자신의 눈에 가장 효과적인 압력과 방향을 찾게 됩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3일에서 일주일 정도 지나면 떨림 빈도가 줄어들었고 2주 차부터는 거의 느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눈이 건조하거나 쉽게 피로해지는 분들에게는 마사지를 하면서 동시에 안약이나 인공 눈물을 병행하면 더욱 효과가 크다는 보고도 있었습니다. 이 방법의 가장 큰 장점은 어디서든 누구나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별한 공간이나 도구가 필요 없고 침대나 소파, 심지어 대중교통 안에서도 가능하기 때문에 바쁜 일상 속에서도 실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약물이나 치료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스스로 몸을 돌볼 수 있다는 점에서 정신적으로도 큰 위안을 주는 방식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3가지 지압점을 활용한 3분 마사지법은 단순하지만 깊은 효과를 주는 생활요법입니다. 하루 3분. 내 손끝의 힘으로 다시 편안한 눈을 되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여사의 변화가 시작된 것은 예상보다 훨씬 빨랐습니다. 처음 며칠 동안은 그냥 기분 탓인가 싶을 정도로 미세한 차이만 느껴졌지만 일주일이 지나면서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반복되던 떨림이 어느 순간 멈췄고 무엇보다도 밤중에 갑자기 눈꺼풀이 떨려 불안에 뒤척이는 일이 없어졌다는 사실이 가장 반가웠다고 합니다. 눈꺼풀 떨림이 사라지니 자연스럽게 수면 질도 좋아졌고 눈이 침침하던 것도 덜해져서 아침에 일어날 때 느껴지는 피로감이 확연히 줄었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이 단순한 마사지를 통해 눈꺼풀 떨림이라는 작은 문제뿐 아니라 그것으로부터 비롯된 수면 장애, 두통, 시야 흐림 같은 연쇄적인 불편까지 줄어든 것을 체감했습니다. 더욱 인상적인 것은 이 변화를 주변 사람들이 먼저 알아봤다는 점입니다. 동네 경로당에서 자주 마주치던 박정자 할머니가 요즘 얼굴이 아주 편안해 보이세요. 혹시 좋은 거 바르세요? 하고 물었고 함께 노래교실에 다니는 친구는 예전엔 눈 자주 찡그리셨는데 요즘은 얼굴이 환해졌네요. 라며 놀랐다고 합니다. 심지어 며느리도 김 여사의 얼굴을 보고 어머니, 눈이 요즘 왜 이렇게 또렷해지셨어요? 요가라도 배우세요? 하고 농담을 던졌다고 합니다. 그 말에 김 여사는 웃으며 아니야, 그저 눈 주위 마사지만 했을 뿐이야 하고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정말 큰 보람과 만족을 느꼈다고 합니다. 이 경험이 얼마나 뜻깊었는지 김 여사는 이제 동네 친구들만 만나면 이 방법을 꼭 전해주려고 애쓴다고 합니다. 내가 병원 다녀도 못 고친 걸 손끝으로 고쳤다니까 너도 해봐 라고 말하면 다들 처음엔 웃다가도 막상 해보고 나면 진짜 이상하게 덜 떨리네 하며 놀라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특히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73세 최순희 할머니는 김 여사의 권유로 마사지를 시작하고 단 5일 만에 눈떨림이 절반 이상 줄었다고 말했습니다. 평소에 눈 밑이 늘 덜덜 떨려서 버스를 타고도 창밖을 제대로 못 보던 분이었는데 이제는 독서도 가능해졌고 손주가 보낸 문자도 편하게 읽을 수 있게 되었다며 고마움을 전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변화는 결코 그녀 한 사람에게만 일어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다니는 복지관에서도 이 마사지법을 시범으로 보여달라는 요청이 들어왔고, 실제로 5명 이상의 어르신들이 함께 실천하면서 유사한 개선을 경험했다고 전해졌습니다. 어떤 분은 눈떨림뿐 아니라 편두통까지 줄어들었다고 했고, 다른 분은 이 마사지 후 눈물이 덜 말라 인공 눈물 사용하는 빈도가 줄었다고 말했습니다. 심지어는 눈떨림과 전혀 관련 없어 보이던 목, 어깨의 긴장이 덜해졌다는 후기도 있었습니다. 모두가 입을 모아 말한 공통된 감상은 단 하나였습니다. 이렇게 간단한데 왜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을까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변화의 중심에는 언제나 직접 해봤다는 신뢰가 있었고, 단 몇 분의 노력만으로도 삶의 질이 바뀐다는 것을 보여주는 생생한 증거였습니다. 김현수 여사는 우리는 늘 참는 데 익숙해져 있어요. 나이 들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냥 두지 말고 이렇게 손으로 다스릴 수 있는 것도 있더라고요. 라고 말하며 주변에 있는 모든 어르신들이 이 작은 변화에 기쁨을 함께 느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 모두는 누군가의 진심 어린 경험과 나눔이 결국 또 다른 누군가의 삶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다시금 느끼게 됩니다. 눈꺼풀 떨림을 멈추는 데 도움이 되는 기본적인 지압 마사지법 외에도 그 효과를 더욱 높이거나 체질과 상황에 따라 보완할 수 있는 다양한 보조 방법들이 존재합니다. 특히 연세가 있으신 분들의 경우 단순한 자극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체내 순환을 도와주는 습관과 눈 주변의 환경까지 함께 관리해주는 방식이 병행될 때 훨씬 안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제가 진료실에서 어르신들에게 추가로 권해드리는 보조 마사지법 2가지와 일상 속에서 눈 건강을 지키는데 도움이 되는 생활 속 팁들을 함께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느 하나도 어렵지 않으니 천천히 따라 하시고 가장 자신에게 잘 맞는 방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방법은 따뜻한 수건을 활용한 온열 마사지입니다. 이 방법은 특히 눈 주위 혈류가 잘 돌지 않거나 눈이 자주 건조하고 따가운 느낌이 드는 분들에게 효과가 좋습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깨끗한 수건을 따뜻한 물에 적셔서 꼭 짠 다음 눈 위를 덮듯이 부드럽게 올려두고 약 2분간 휴식을 취하는 것입니다. 이때 너무 뜨거운 물은 피하고 손으로 만졌을 때 따뜻하다 느껴지는 정도가 가장 좋습니다. 수건의 온기가 눈 주변 근육을 이완시키고 혈관을 부드럽게 확장시켜주면서 자연스럽게 미세 경련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과정을 마사지 전에 해주면 지압의 효과가 더욱 강해지고 눈의 긴장이 풀리면서 뇌까지 편안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취침 전 이 과정을 하면 숙면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겨울철에는 전자레인지에 30초 정도 든 찜질팩이나 찰흙 주머니를 이용해도 좋고, 여름철에는 젖은 수건을 살짝 식혀서 사용하면 열을 식히며 눈 주위 열감을 낮추는 데에도 유용합니다. 계절과 상황에 따라 변형하여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방법은 꾸준히 실천하기에 매우 적합합니다. 세 번째 보조 방법은 손가락 지압 대신 소도구를 활용하는 방식입니다. 손가락에 힘이 부족하거나 관절염 등으로 손끝 감각이 둔하신 분들은 작은 마사지 볼이나 고무 지압봉을 사용하면 훨씬 편하게 지압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약국이나 다이소 같은 곳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으며 지름이 작고 부드러운 재질의 볼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방법은 동일합니다. 정명혈, 태양혈, 승흡혈 등 앞서 소개한 지점에 도구를 살짝 대고 가볍게 누른 후 원을 그리듯 천천히 움직이기만 하면 됩니다. 이때도 무리한 압력보다는 부드러운 압박감을 유지하는 것이 핵심이며, 특히
눈가 주변은 예민한 부위이기 때문에 매끄러운 도구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손으로 하기 힘든 분들에게 이 방법은 지치지 않고 오래 유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이동 중이나 외출 후에도 간단히 사용할 수 있어 실생활 활용도가 매우 높습니다. 이 외에도 눈꺼풀 떨림 예방과 회복을 돕는 생활 속 습관 몇 가지를 추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스마트폰이나 텔레비전 사용 시간을 줄이고 사용 중에는 20분에 한 번씩 눈을 감고 깊게 숨을 쉬는 습관을 들이세요. 많은 분들이 화면을 볼 때 눈을 거의 깜빡이지 않는데 이것이 눈의 피로와 떨림을 유발하는 직접적인 원인입니다. 둘째, 충분한 수분 섭취가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체내 수분량이 줄고 특히 눈물의 양이 부족해지면서 눈 근육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하루 1.5리터 이상의 물을 일정하게 나누어 마시는 것만으로도 눈떨림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셋째, 마그네슘과 비타민 B군이 풍부한 음식을 챙겨 드세요. 대표적으로 시금치, 해바라기씨, 바나나, 콩류가 좋으며 반찬으로 삶은 채소나 두부를 자주 섭취하면 별도의 보충제 없이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낮에 햇빛을 적절히 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햇볕은 몸 안의 생체 리듬을 조절하고 신경계를 안정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아침 산책을 가볍게 하며 햇살을 받는 것만으로도 눈의 피로가 줄고 신경 전달 물질의 균형이 유지되어 눈꺼풀 떨림이 줄어드는 사례가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추천드리는 습관은 눈을 감고 천천히 숨쉬기입니다. 하루 3번 1분씩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호흡 명상은 눈꺼풀 떨림과 관련된 자율신경계 조절에 큰 도움이 됩니다. 긴장된 몸과 마음을 풀어주는 이 짧은 호흡 훈련은 단순해 보이지만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결국 눈꺼풀 떨림이라는 작은 문제도 우리 몸 전체, 특히 신경계와 순환, 생활 습관이 모두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이해하고 단순한 지압 외에도 이런 보조 방법과 일상 속 관리법을 함께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일수록 눈 건강은 곧 삶의 질과 직결되기 때문에 오늘 소개해드린 마사지를 중심으로 이 추가 방법들을 함께 실천하시면 보다 빠르고 확실한 회복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눈꺼풀 떨림, 이제는 참지 마시고 직접 돌보며 회복해 보시기 바랍니다. 눈꺼풀 떨림이라는 증상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그 불편함을 쉽게 이해하지 못합니다. 단순한 피로의 표현이라며 가볍게 넘기기도 하지만 실제로 이 작은 떨림 하나가 우리의 일상과 감정, 심지어 인간관계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많은 경험을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사람들과 눈을 맞추는 것이 부담스러워지고 책을 읽을 때도 글자가 흔들리는 듯해 집중이 어렵고 무엇보다도 무언가 내 몸이 보내는 신호 같아 괜히 불안한 마음이 생기곤 합니다. 하지만 오늘 소개해드린 방법처럼 우리 몸은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지혜와 힘을 이미 갖추고 있습니다. 단 몇 분의 시간과 손끝의 정성으로도 우리가 느끼는 불편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십 년간 참고 살아온 증상이 단 몇 주 만에 사라지고 가족들의 따뜻한 시선과 일상의 편안함이 다시 찾아온다는 것. 이보다 더 값진 변화가 있을까요? 저는 지금까지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나면서 하나의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바로 우리 몸은 돌봄에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억지로 치료하거나 억누르려 하기보다 내 몸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천천히 어루만져 주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치유의 시작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3분 마사지법과 생활 속 실천들은 단순한 방법이지만 꾸준히 해보신다면 분명히 느끼실 겁니다.
어느 순간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그 나치던 떨림이 더 이상 느껴지지 않고 밤에 불안한 마음 없이 편하게 눈을 감을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변화의 신호입니다. 이 영상을 보신 어르신들께서 그 작은 변화를 직접 경험하시고 주변 분들과도 함께 나누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정보 한 줄, 경험 한마디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정말 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라도 하루 3분 내 눈을 위한 시간을 가져보세요. 손끝으로 전해지는 따뜻한 돌봄이 바로 여러분의 눈과 마음을 회복시킬 열쇠가 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따라할게요 라고 댓글 남겨주시고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여러분께 꼭 필요한 건강지혜, 병원에서는 알려주지 않는 삶의 회복법을 지속적으로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눈꺼풀 떨림, 더 이상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오늘부터 함께 바꿔나가 보시죠. 여러분의 평온한 눈과 밝은 하루를 응원합니다.